이 증인 명단의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14대를 보면 그 홍인길 당시의 총무비서관, 우리 정상문 총무비서관,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재만, 이정도 이렇게 소위 문거리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다들 참석을 해왔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총무비서관, 지금까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있는 총무비서관을 이렇게 지금 증인 명단에서 배제하는 그 안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행정실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명시했고 이것은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30년간 진행되었던 어떤 전통을 지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이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문준석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지만 코스피 3,500을 바라보고 있고 또 복잡하고도 녹록치 않은 외교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최초로 특활비를 공개할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게 대통령실도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정부 조직법을 정말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 조직법을 우리 여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협조는커녕 필보를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매 사안마다 발목 잡기, 정쟁하기 뭐 이런 국민의힘을 모습을 보면 국정감사를 조용하세요. 들어보세요. 나 가만히 듣고 있었어. 예. 보통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총무비서관 국정조사에 나오는 것도 관례였죠. 그러면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일견 동의하지만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허니문은 고상하고 지금 대선 불복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불복 주장하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공당 아니죠? 공당입니까? 그러면 그게? 예?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른 이유가 있다고요. 뭐가 할 말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쟁을 일삼아서 국정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결국은 우리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한 겁니다. 협조 못한다. 김대중 정부 때도 임기 초에 나왔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임기 초에 잠시만요. 나왔었고 잠시만요. 이거 문재인 이거 좀 정부 때도 끊어주세요. 임기 초에 나왔습니다. 토론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제 토론 시간입니다. 자, 제 자, 토론 잠시만요. 시간이에요. 잠시만요. 적어도 상대 의원님을 존중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뭐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 시간은 드릴 테니까 반대 토론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지현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모든 총무비서관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허니문 기간이다라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와 재무,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분이 총무비서관인데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특갈비도 공개를 하는 이 정부에서 왜 총무비서관은 왜 못 나옵니까? 특갈비도 공개를 하시는데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와서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별정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를 무시합니까? 국회에 당연히 나와서 얘기하셔야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치로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총무비서관이 와서 행정과 재정 다 책임지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와서 국정감사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존경한 박상혁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가 뭐 또 언론에서 관례적으로 협치란 말을 쓰지만 국어 사전에는 협치란 말이 없습니다. 관이 민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민관의 협치란 말을 쓰지만 정당이 다른 경우에 특히 지금과 같이 12.3 내란 이후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번 대선을 불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장애 집회를 했고 앞으로도 장애 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치란 말 자체가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관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강원식 비서실장이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 여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전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서 해야 할 역할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된 대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필요한 안보실장, 그다음에 경호처장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국감에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국감 증인을 준비된 대로 여야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